7월 18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에 이어 이번엔 사흘째 국제선 여객기 운항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기체 결함과 정비 지연이 원인인데 승객들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청을 설립합니다. 신혼희망타운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전망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앞서 수원무 김진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부천 원미을 서른 의원은 내일 이인영 의원과 후보 단일화 담판에 나섭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국장의 남편, 주무과장에는 국장의 부인을 앉히는 파격 인사를 해 뒷말이 무성합니다. 상급자인 남편이 하급자인 부인의 근무 평정과 지휘 감독을 하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이천 여주 경실련이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던 이천시의회 의장에게 최우수 의원상을 수여했습니다. 주민들은 태도가 180도 바뀐 시민단체의 평가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구간 땅속에 초고압 송전선 추가 매설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로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며 공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수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말썽을 빚었었죠. 그런데 이번엔 사흘째 국제선 여객기 운항 지연 사태를 빚어서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내용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에서 베이징, 시애틀, 프랑크푸르트, 대만, 뉴욕, 로마 등 모두 6개 노선의 출발편이 지연되면서 비난을 샀는데요. 특히 로마로 떠나려던 여객기는 무려 6시간이나 지연이 돼서 고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이 미주 노선과 중국, 독일 등 14개 항공편이 지연돼서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는데요. 출발 지연의 원인은 대부분이 기체 결함 또는 정비 지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이 기내식 대란으로 문매를 맞았는데 출발 지연 사태까지 사흘째 이어지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일면 그리고 경기판 일면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4사람이 모였는데요. 수도권의 교통과 주거 현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이 사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서 수도권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한꺼번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주거 분야에서는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힘을 모아서 10,000명에게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지원을 하자 이런 내용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실제로 성사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앞서 이 당권 도전을 천명했던 박범계 의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 수원 무가 지역구인 김진표 의원도 공식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이 경기도 부천 원미을이 지역구인 서른 의원도 지금 현재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같은 그 계열인 당내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인 이인영 의원과 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점차 멀어지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서 담판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공식 선언을 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구면, 경기 메트로면 보시겠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 취임하고 나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이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5급 사무관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면서 복지국장으로 A씨를 발령을 했는데요. 그 A씨가 국장으로 임명된 국의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장, 이 B 과장은 A 국장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즉 국장이 이 근무 평정도 해야 되고 지휘 감독도 해야 되는 그런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밖에도 서철모 시장은 이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인 행복화성 1번가를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열흘이 지나서야 이 해당 행복화성 1번가를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꾸리고 발표를 해서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상자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천 여주 경실련이 지난 16일 제7대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홍원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의원 2명에게 우수상을, 그리고 홍원표 의장에게는 최우수상을 수여를 했는데 모두 3명의 의원에게 상을 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천 여주 경실련이 바로 2년 전에는 이번에 최우수 의원상을 준 홍원표 의장이 당시 부의장이었는데 이 갖가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홍 의장은 이 고리 사채, 건축법 위반, 불법 산림훼손 혐의 등 이 갖가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경실련은 37일 동안 천막 농성까지 펼치면서 당시 홍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고 반성을 요구했었는데요. 불과 2년 만에 이번엔 최우수 의원상을 주어서 주민들은 도대체 이천 여주 경실련이 어떤 평가 기준과 잣대로 상을 줬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교계를 갸우뚱하고 있다는 내용 읽을 거리로 싣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판 19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련 기사인데요. 한국전력공사가 인천 부평구 삼산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을 잇는 그 구간에 8m 깊이 땅속에 묻힌 전력구에 초고압 송전선을 추가 매설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고압선이 매설이 되면 전자파 피해를 입게 된다, 건강이 해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번 공사를 승인한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한전 측과 주민들 간에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제20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모두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이 9석을 인천과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진출했다 이렇게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어떤 인물이 상임위원장에 올랐고 또 인천 경기 의원들은 각각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치됐는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인천일보 정경부 이상우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는데요.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중 2년씩을 잘라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다. 국회의장도 새로 선출하고 의원들이 활동할 상임위도 모두 다시 정합니다.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는 셈인데요. 지난 5월 30일까지가 전반기 20대 국회 임기였습니다. 통상 5월 29일쯤 후반기 원구성을 마쳐야 하는데 지방선거가 6월에 실시되면서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미뤘다가 지난 13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곧이어 16일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서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자리에 올랐습니까? 네, 국회 의정 활동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장은 국회의 꽃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모두 13명인데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서 4명이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운영위는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안상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결위는 매년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은 편성한 예산을 지키려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는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인천의 안상수 의원이 맡게 돼 내년도 인천 지역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당은 안 의원이 1년간 예결위원장을 하고 내년엔 다른 의원에게 맡기는 것으로 내부 교통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은 안상수 의원이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나머지 1년 동안은 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 때 국회에서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홍영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석이었는데 이번 후반기 때는 이제 내석으로 불어난 거군요. 네네. 네. 자, 또 다른 의원들은요? 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산업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관장합니다. 인천은 남동산단을 비롯해 산업위가 다루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홍 위원장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배정된 정보위원장에는 이학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관장하는 상임입니다. 북한 관련 정보나 국제 분쟁 등 민감성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활동 내용이 주로 비공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남북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인천으로선 이학재 위원장과도 협력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인천 지역구 의원이 모두 13명이지 않습니까? 이 개별 의원들은 각각 어떤 상임위원회로 배분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이나 경력 등을 따져서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른바 힘 있는 상임위에는 희망자가 몰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임위는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민주당을 살펴보면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인 운영위엔 신동건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운영위는 정보위나 예결위처럼 다른 상임위를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장은 국방위와 정보위에도 중복 배정됐고 신동건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배정됐습니다. 정무위에는 유동수 의원, 신설되는 교육위에는 박찬대 의원, 외교통일위에는 당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맹성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됐고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았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정됐습니까? 네, 한국당은 운영위에 원내 수석 부대표인 정유섭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안상수 의원은 행정안전위, 윤상현 의원은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는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과 정유섭 의원, 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국토교통위에 각각 배정됐습니다. 이 정보위원장을 맡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까? 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에 배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상임위원회가 18개인데 일부 상임위원회에는 인천 지역 의원들이 배정이 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들인가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법안 심사나 정부 예산 예비 심사가 각 상임위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인천 지역 의원이 없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 편중됐다는 뜻인데요.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안전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는 인천 지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해양 관련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농해수위에 인천 지역 의원이 없다는 건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돌파보기 원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범한 제20대 후반기 국회 인천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경기도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담당하고 있는 인천일보 정경부 이상우 차장이었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무더위 기세는 계속됩니다. 여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의정부, 수원, 용인 33도, 평택 32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4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5에서 8m로 불며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인간은 패배하였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닉슨.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7월 18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하고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